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3대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3대 지수의 수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오름세 나타내줬습니다. 31,458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7% 상승을 했습니다. 3,934.8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4,095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사흘 동안 300명대를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수도권의 영업 제한도 조금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제한 조치가 조금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연장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1%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 상승을 해주면서 3,14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5%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7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1.4%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42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82종목이 오르고 있고 34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6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4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54억 원, 기관은 512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3,85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8억 원, 또 기관은 3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60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3%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만 원 선의 지지선으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낸드 업황 호조세를 나타내주면서 4%대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1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도 오늘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모두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오름세가 더 좋습니다. 4.37%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지금은 38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1.33% 올라주면서 49만 6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실내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0.61%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유럽에서의 판매 허가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고농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75%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3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ITC 소송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LG화학의 주가는 웃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3.44%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99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5.4%, 23% 빠지면서 28만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쿠팡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방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가격 제한폭인 29.99%까지 가득 채워서 올라주면서 9,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T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 역시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29.88%의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포장 재질 관련주들도 이 흐름에 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대형 포장의 주가를 보시면 29.04%, 32%까지 올라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린 포장 역시도 주가 흐름 좋습니다. 11%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5,980원, 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풍 재질 역시도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봉의 길이가 꽤 긴 모습인데요. 22%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마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에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2%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토 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1.47%, 33%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5%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정유사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부터 대규모 신규 시설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장 초반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흔조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휴미나 바이오시밀러 이슈와 관련해서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대 오름세가 나타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강부화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써메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센트의 자회사의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써메이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가격 제한폭인 29.75%까지 올라주면서 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써메이지는 로얄크로의 주식 일부를 텐센트에 매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텐센트는 로얄크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주인 KT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도 29.87%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소식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에디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37%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3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이 목재 업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로 보시면 5%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 전자 업종에서도 3%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업종은 비금속 광물과 제조업, 보험 등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기계와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건설업종에서만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휴일 이후에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정보기기 업종에서 3%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2.73%대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LG전자와 기아차, 카카오게임즈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요? 근데 듣자 하니까 네. 고향에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번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가셨나요? 저는 네. 저기 고향 특별히 가진 않았고요. 네. 주식 분석했습니다. 또 주말. 또 역시나 저는 집에서 또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해외 선물을 해야 될까 봐요. 왜냐면 이게 네. 주식이 장중에 안 열리니까 네. 4일 동안 여러분도 주식 중독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열리면 답답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을 계속 하니까 네. 미국이랑 뭐 유럽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병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좀 바뀌고 있죠. 밑에 보니까 네. 자막이 밑에 네. 옆에 막 흘러가는데요. 네, 맞아요.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네, 저거 이제 다른 TV 케이블 채널에 보면은 다 저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물론 좋은 TV에서 좋은 내용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TV에서 저랑 별로 제가 관심 없는 주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그냥 켜놓고 있어요. 왜냐면 밑에 있는 저거 흘러가는 거 네. 종목 나오는 거랑 옆에 코스닥,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는지 네. 저걸 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켜놓고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전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줄 부분이 바로 쿠팡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화를 했죠.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쿠팡은 우리나라의 네. 유통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대여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쿠팡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거잖아요. 이마트라던가 이런 게 주로 이러는데 쿠팡이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 상거래로 완전히 바뀌었죠. 네. 자, 근데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언젠가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미국으로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근데 이것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좋다. 네. 미국 뭐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오픈돼 있고 좋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버리냐 뭐 이런 분들 있고 다양한데요. 어쨌든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해요. 누적 적자가 지금 사실 41억이거든요. 41억 달러. 그래서 약 4조억 원, 네. 4조대로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적자라도 옛날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도 만년 적자였는데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미래 산업으로 여겨서 상장을 한 경우인데 이 쿠팡도 이번에 적자긴 하지만 미래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가 놀랍습니다. 규모가 예전에 중국의 알리바바 기업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제 전자상거래 유통의 핵심이죠. 네. 중국 유통 하면 알리바바인데 이게 예전에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게 알리바바 IPO 당시 186조 원대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쿠팡이 55조 원대.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보다 뭐 영 짱네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알리바바는 지금 아마존 다음으로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쿠팡은 사실상 우리나라만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55조 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규모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상장이 일본의 손정희 회장에게 큰 득이 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네.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에서 거의 최고 부자죠. 그렇죠. 뭐 거의 이재용 부회장급으로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분인데 네. 이분이 예전엔 잘하다가 이분이 진짜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때는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 1위였어요. 그 부자 순위로, 재벌 순위로. 근데 최근에 좀 투자를 실패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위워크라고 공용 사무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여의도에 되는데 이런 거 투자했다가 좀 말아 먹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쿠팡으로 대박을 냅니다. 오. 자, 쿠팡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손정희 회장이 이제 여기 쿠팡 지분의 38%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21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팡.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투자를 2015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약 7배의 수익이나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엄청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10% 20% 수익 나도 막 팔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7배까지 수익이 나는 이런 엄청난 투자를 잘 한 겁니다. 오, 진짜 잘하셨네요. 안 판 네. 거죠, 끝에까지. 네, 네. 지금도 안 파.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로 대박을 거두는 이런 소프트뱅크도 해외 주식을 통해서 또 접근을 할 수 있겠으니까 여러 가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소프트뱅크도 한번 해외 주식 투자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또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데 일단은 뭐 동방은 이제 쿠팡의 물류 관련해서인데요. 쿠팡이 이제 물류 업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트럭을 그렇죠. 싣고 네.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어 나르는 거 동방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TT 관련해서는 KTH, 쇼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오텍 종목은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특장차, 보통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별한 차인데 뭐 소방차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음압차 그래서 해가지고 구조하는 거, 네. 병원차 이런 것도 만들죠. 근데 앰뷸런스 만드는데 여기 또 쿠팡차를 또 납품을 했어요. 쿠팡에서 납품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쿠팡에다가 납품하고 팔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동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하고 저번 주도 상한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물류 전담이라고 하고요. 골판지 관련주가 있는데 골판지 관련주는 왜 오르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팡 결국은 박스로 이렇게 네, 포장하잖아요. 포장을 하잖아요. 네. 포장해서 박스로 하니까 골판지가 박스는 다 골판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이 산업이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이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 잘못 생각하는데 더 종이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배달은 계속해서 종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는. 그래서 뭐 영풍 재지, 삼보 판지, 대림 재지 등등이 올랐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재지주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한솔 재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한솔 재지. 네. 한솔 재지가 왜 괜찮으면 한솔 재지가 다른 재지도 오르는데 한솔 재지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안 올라 소외받는데 네. 어쨌든 한솔 재지가 굉장히 또 저평가되고 수익도 잘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재지주 중에서는 한솔 재지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동방 등등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고 동방이 전국의 21개 지점에 지금 베트남, 중국, 영국 등의 해외 물류를 납품하고 있고 쿠팡 외에도 포스코, 네. 홈플러스 등등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도주 하나가 크게 또 오르게 되면 업계 전체 주가도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쿠팡이 유통과 관련된 종목인 만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유통업계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이제 쿠팡이 잘 되면은 쿠팡이 다 빨아먹고 다른 회사들 경쟁자들은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 특성상 한 가지 테마를 이루면 다 같이 올라가죠. 뭐 건설주 테마하면은 뭐 건설주가 다 같이 수십 개가 다 같이 올라가고 뭐 중국 관련주 하면 중국 관련주 다 같이 올라가죠. 네. 아모레도 올라가면서 LG생활건강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경쟁 관계를 하더라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주식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물론 쿠팡이 이 파이 싸움에서 쿠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네. 이마트도 온라인 유통업체로 거듭나면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쓱닷컴 있잖아요. 네. 쓱닷컴이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배달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마트는 사실 저는 쿠팡보다 이마트를 더 좋게 보는 게 네. 재무제표상으로 이마트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쿠팡은 매출은 급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만년 적자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꿋꿋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커피업계 1위는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50%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1위를 할 것 같아요. 커피 브랜드 네임상. 그래서 이런 것을 이마트가 상당히 잘해주고 또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를 맡았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열심히 또 활동을 하면서 SNS 등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굉장히 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막 강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마트를 좋게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 이마트가 상당히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뉴욕 시장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오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 관련주들과 함께 유통업계 전반적인 흐름이 어떨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ITC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죠. 네, 이 배터리 전쟁 드디어 네. 결판이 났습니다. LG가 이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는데요. 이거 뭐 영업 비밀 침해했다 뭐 그래가지고 영업 비밀 네. 뺏어갔다. 예,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기업 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암암리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LG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자회사로서 네. 뭐 올해 상반기에 뭐 이렇게 상장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약간 많이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긴 기간 동안 이어왔던 배터리 전쟁의 결론이 난 만큼 드디어 이제 오늘 아침 9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LG화학의 주가를 지금 보면은 3.02%, 3%대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SK이노베이션은 5.23%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8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저도 이 주가를 계속 보면서 네. 그 게시판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투자 그 종목 게시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분위기 보려고 들어갑니다. 분위기 보려고 막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닌데 네.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게시판에는 엄청난 지금 오늘 던져야 하나 뭐 이런 거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LG화학에서는 뭐 잔치국수 먹을 것 같다 이런 잔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두 개가 이제 극명하게 SK는 떨어지고 LG는 올라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업계에서는 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즉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시할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잘못을 했으니까 네. 돈을 줘야죠. 벌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영업 비밀을 침해해서 했으니까 벌금을 무는 건데 이게 지금 기술을 탈취했습니다. 기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업 스파이가 맞는데
기술을 LG가 아무래도 굉장히 배터리 부분 옛날 전통적으로 1위였거든요. LG화학은 진짜 저 13년, 15년 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도 LG화학이 1위였어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1위였는데 그런 만큼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서 기술을 뺏었으니까 그만큼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합의금의 액수는 정확하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를 하실 때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그러니까 합의금이 뭐 몇 억 단위인지 뭐 몇 조 단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네. 이게 너무 크면 SK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면 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너무 섣불리 예측 마시고 합의금의 규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서 매수 매도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네.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은 최종 결정이죠, 이번이. 최종 네. 결정에서 LG가 이겼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옛날부터 말이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 바뀌는 게 없죠. 네. 그래서 합의금 말고는 없는데 당분간 주가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뭐 사실은 크게 뭐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다툼이 일회성 이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전에 제가 기아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기아차가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네. 노조가 강성해서 그때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노조가 이겼어요. 그래서 기아차가 회사가 노조한테 수천억이었나 그 정도를 배상을 했어요. 네.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아차가 흑자였다가. 근데 그때가 벌써 5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아차 주가 어떻습니까? 막 10만 원 가고 물론 최근에 애플카 문제로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5년 전에는 기아차가 2만 원, 3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기아차를 추천했었거든요. 그때 왜 제가 추천했으면 돈이 확 빠져나가지만 네.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빠져나가지만 이건 일회성 이슈다. 분명히 나중에 기아차의 내재 가치상 오를 거 있다. 그때 2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이죠. 지금 10만 원, 8만 원. 그것처럼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을 굉장히 큰 액수로 합의금 무는 건 맞겠지만 이게 일회성 이슈로 당분간 잠깐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기업 내재 가치상 가치 평가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SK이노베이션이 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SK이노베이션 PBR이 1,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승수해서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PBR이 4거든요. 그래서 네. 자산 가치상 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이슈가 LG와 SK 이런 것들이 LG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 반영돼서 100만 원까지 상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LG화학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량을 늘려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뭐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섣불리 파시지 마시고 근데 다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적자예요. 이번 소송 패배하기 전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을 체크하면서 물량을 늘려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었던 배터리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ITC에서는 LG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주가는 지금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대한해운입니다.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보노보노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상한가, 상상만 해도 기쁘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오늘 7,430원에 5%를 담았습니다. 아마 10일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 토론방에서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금 오늘은 7,29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7,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지점은 4개, 작지만 강하다. 지점은 4개, 작지만 강하다. 네. 네, 이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전국에 지점이 4개밖에 없어요. 오. 이게 보통 이제
뭐 신한금융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많잖아요. 네. 뭐 NH농협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점이 엄청 많잖아요. 네. 뭐 전국적으로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근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처음부터 태생이 온라인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사 한 개로 출발했던 이 회사거든요. 네. 인터넷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야, 이게 서울에만 4개가 있어요. 여의도에 한 개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야, 우리 근데 바른경제 TV도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네.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오. 근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최근에 작지만 강하다는 게 최근에 우리 방송에도 나왔던 염승환 부장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방송에도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이분이 엄청나게 요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런 막 브랜드 가치를 막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또 설날 때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저희도 부분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죠. 네, 당연하죠. 네. 저희도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이 오르면서 네. 이 회원들이 아니라 그 계좌 만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많이 올라갔죠. 수수료 수입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7%나 늘었고요. 자, 그리고 매출이 84% 늘고 당기순이익 144%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증권 업종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방송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저점이,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또 좋은데 이때를 보세요. 3월 23일 날 이때 떨어졌죠. 네. 이거 왜 떨어졌으면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음. 코스피가 1,400 갔을 때예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오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3,140이에요. 근데 이때는 1,400이었고 이때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1,400이고 여기가 3,10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코스피가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피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많이 실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약간 조정받을 기간 조정이든 가격 하락 조정이든 그런 것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완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진 말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를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또 상승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조금 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김혜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백아나운서님 하얀색 너무 잘 어울려요. 점점 예뻐지셔요. 네, 김혜진님 고맙습니다. 네, 대한해운 연기금 보고 매수했는데 계속 횡보만 하네요. 한번 봐주세요. 평단가 3,378원 20% 비중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대한해운은 지금 오늘 시가는 3,265원이었고요. 지금은 3,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물동량 좋은 걸. 물동량 좋은 걸. 네. 물동량이 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물동량은 물건 그리고 물건이 물이고요.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물건이 움직이는 양이에요. 근데 해운주들은 조선주랑 다르게 조선주는 배를 만드는 회사고요. 해운주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배를 이미 조선주가 만들어 놓은 배를 가지고 바탕으로 화물 컨테이너에서 막 실잖아요. 네. 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해운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동량이에요. 이 짐을 싣고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물동량인 거죠. 물동량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시장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과 미국 쪽으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또 소비
소비가 계속해서 또 코로나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늘면서 선박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도 더 많이 선박이 부족하니까 배도 납품 받아서 더 많이 움직이겠다. 기존에 10대 다닐 걸 15대, 20대 다니겠다. 그러면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물동량 지수 이런 것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선해운 요즘 뭐 수주도 많이 받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고 이런 운임 때문에 배를 구하지 못해서 해외로 물건을 못 보낸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 선박 대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배달이 안 와요. 왜냐? 라이더가 부족해요. 라이더. 네. 오토바이 치킨은 많이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네. 선박 이렇게 주방인데 라이더가 없어가지고 요즘 너무 배달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막 요즘 자전거로도 배달하고 막 걸어서도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네. 쿠팡 플렉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쿠팡 이츠 이런 것도 보시면은 라이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동량은 많은데 결국 자전거나 킥보드 걸어서 배달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딱 이게 대한해운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엄청나게 잘 되는 것처럼 대한해운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쭉 떨어지다가 이게 올랐어요. 11월부터 좋아졌습니다. 11월. 그러다 1월 고점 찍고 약간은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상방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일단은 3,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쭉 가져가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일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돌파할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물동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